안녕하세요. 언제나 합리적인 추측과 냉철한 분석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며 한국의 애플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뮤즈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이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펙과 디자인은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시죠? 더 이상 새로운 그런 정보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스펙과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이 요즘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발표회가 9월 15일이 아니라 10월로 미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9월 말에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국내 출고가가 갑자기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에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저도 막 헷갈려요. 막 진짜 뭐냐, 이거 뭐가 맞는 정보야, 진짜 하지 말까 진짜, 이렇게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많은 분들께 나름대로 분석하고 분석해서 어떤 정보가 그래도 맞을 것인지 찾아서 전해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추측과 분석을 토대로 한 정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공감하신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공감하지 않으시더라도 구독은 꼭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출시일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애플이 지난 9월 15일 날 아이패드와 애플워치에 대한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시리즈는 발표가 안 됐어요. 사실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의 발표일이 늦춰질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애플의 CFO의 루카 마이스리가 아이폰 12 시리즈가 빨라도 오는 10월 초까지 출시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10월 13일 발표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애플이 아이폰 12 시리즈의 발표를 늦춘 이유가 공급망 문제와 코로나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발표회를 둘러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급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플의 모든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공급망 문제다 그러면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 회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2 시리즈만 탑재하는 부품은 뭐가 있을까요? 모뎀 칩입니다. 5G 모뎀 칩. 결국 퀄컴이 제대로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현재 퀄컴의 5G 모뎀 칩 생산이나 판매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단 말이죠. 결국 그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14 칩셋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A14 칩셋의 문제라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처럼 일단 발표하고 10월에 출시된다, 이렇게 하면 해결됐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눠서 발표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시일은 애플이 의도적으로 한 달을 미룬 거고, 그렇다 그러면 10월 둘째 주 정도에 공개가 될 거다. 그리고 출시는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 둘째 주 화요일 날 공개가 되면 10월 말 정도에 정식 출시가 되겠죠. 1차 출시국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언제 출시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데 이거는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이야기입니다. 이 모델은 이런 모델이 아니에요. 네, 이런 뭐 이렇게 패션 모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의 모델은 애플이 아이폰 12 시리즈를 몇 개로 내놓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모델이죠. 전문가들은 올 초에 애플이 4개의 아이폰을 출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봄이 지나면서 4개의 아이폰에서 2개 정도가 더 추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개 모두 5G 모델로만 출시된다고 했다가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의 LTE 폰이 같이 출시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많이 출시할까요, 애플이?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애플이 일단 5G 모델을 4개를 내놓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5G 모델을 출시한다고 해서 이걸 구입할 만한 나라가 몇 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나라가 30개 국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30개 국가, 이 나라들을 위해서 애플이 4개 모델, 이 모델을 다 5G 모델로 출시한다고요? 이걸 어디다 팔아? 중국 하나만을 보고 5G 폰을 내놔요? 물론 이러한 주장은 나름 근거에 기인한 것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아이폰 11 시리즈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판매가 되면서 작년 4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이 14%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아이폰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작년과 올해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물론 중국은 현재 코로나가 끝났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 중국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타났죠. 따라서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애플이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 중국에서 많이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블룸버그 통신 등 여러 통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이폰 12 시리즈를 5G 모델로만 7,500만 대 이상을 생산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위챗을 제재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여러 가지 변수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그런 예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5G 아이폰은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 산하의 EE의 마크 엘레라 CEO가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영상을 통해서 5G 아이폰의 출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시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폰 12 시리즈가 5G 모델로만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한 가지 모델 정도만 5G 모델로 출시될 거고 나머지는 다 LTE 모델로 출시할 거다. 어떤 게 5G 모델이 될 것 같냐?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아이폰 12 맥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바뀔 수는 있겠죠. 아이폰 12 프로가 5G로 나오고 나머지 아이폰 12, 12 맥스, 12 프로 맥스는 LTE로 나오겠죠. 이번엔 더 뜬금없는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2 미니라고 하는 5.4인치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AP가 B14 바이오닉 칩셋이라고 합니다. B14? 아, 무슨 뜬금포죠 이건? 진짜 어디서 나온 소문일까요? 물론 이 소문에 출처는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건 뚱딴지이다, 뜬금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거는 이래요. 애플이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데 원가를 절감하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일단 5G 칩셋이 탑재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단가를 낮추려면 어쩔 수 없이 B14이라고 하는 A14에서 클럭 하나에서 두 군가를 뺀 AP를 탑재하면 자, 원가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우선 B14이라는 B 시리즈라는 칩셋 자체가 없었어요. 한 번도. 애플 기준으로 중저가 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폰이 아이폰 5C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SE, 올해 나온 아이폰 SE2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인데 한 번도 A가 아닌 B 칩셋이 탑재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가격이 $449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도 AP가 A 칩셋이 탑재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뜬금없이 A 칩셋이 아니라 B 칩셋이 탑재된다고요? 너무 나갔지 이건. 진짜 너무 나갔어요. 진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잘못된 소식이에요. B 칩셋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올 수도 있겠죠. 애플이 막 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폰을 만들면.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일단은 그때가 되면 B 칩셋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A 칩셋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애플이 올해 뭘 발표했습니까? 애플원을 발표했잖아요. 구독형 서비스, 통합된 구독 서비스를 발표했어요. 그럼 이걸 많이 쓰게 해야죠. 그러려면 애플 디바이스를 많이 쓰게 해야죠. 애플 생태계 안에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플은 이제 단순한 제조사가 아닙니다. 콘텐츠 회사예요. 콘텐츠 회사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말기 조금 덜 이득 보고 판매하더라도 어쨌든 생태계 안에 많이 넣어서 많이 구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B 칩셋이 탑재될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잊으세요. 머릿속에서. 애플이 B 이게 아니라 그냥 애플은 A예요. 애플이니까 A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이 이번 아이폰 시리즈에서 충전기와 이어폰을 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플이 이번 시리즈에서 이어폰과 충전기를 다 뺄 거다. 다만 애플워치 LMS 버전에서는 충전기가 들어있었던 걸 감안하면 아이폰도 프로 시리즈에서는 충전기가 탑재될 것 같다. 다만 아이폰 12 일반 시리즈에서 충전기랑 이어폰이 다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5.4인치) 크기의 아이폰 12 미니 혹은 아이폰 12가 AP가 B14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는 그런 루머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AP가 A 칩셋이 탑재되면서 가격은 100만원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루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애플은 더 이상 단말기를 팔아서 수익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유저들을 애플 생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지금은 급선무지 야 단말기 100만원짜리 110만원에 팔아먹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렇고 아이패드 8세대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해 출시됐던 아이폰 11도 그렇고 스펙은 더 올렸지만 가격은 올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죠. 우리나라만 봐도 애플의 그런 정책이 정말 잘 먹혔죠.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SE2도 아이폰 11도 정말 많이 팔렸어요. 올해.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구독을 많이 하게끔만 유도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시장을 계속 키워나간 거죠. 아이폰 싸게 팔고 아이패드 싸게 팔고 물론 저렴한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 가격이 좀 내려갔다는 것 뿐이지. 아니면 옛날과 가격은 똑같은데 스펙을 업그레이드 했거나 그렇게 해서 구독을 많이 하게끔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단말기 이거 조금 더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별 잡스러운 짓 안 해요. 물론 충전기랑 이어폰 뺀 건 잡스러운 짓이죠. 나쁜 짓인데 명분이 있으니까. 니네가 안 쓰니까 뺀 거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에이 이렇게 욕을 할지언정 넘어가야죠.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뭐 100만 원이 넘어갈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아이폰 12 시리즈 영상에서 가장 많이 봤던 댓글은 이런 겁니다. 아이폰 12 시리즈가 국내에 5G 모델로만 출시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혹시 LTE 요금제 가입은 안 되나요?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죠. 왜냐면 이미 기사에서 이통 3사가 애플과 국내에 5G 모델로만 유통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통 3사가 5G 모델만을 공급하기로 한다. 그 얘기가 국내에 판매되는 아이폰 12 시리즈가 모두 5G 모뎀 칩만 탑재한 폰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통 3사가 파는 통신사 모델은 5G 칩셋을 탑재한 폰들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플 공홈, 애플 스토어, 그 다음에 다양한 리셀러 샵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는 판매자 자율이잖아요. 그러면 통신사가 5G 모델만 고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작년에 봤잖아요. 아이폰 11 시리즈에 수요가 몰렸던 거. LTE 폰인데 가격 더 저렴해요? 보조금? 안 받고 선택 결정하면 되지 뭐. 끝났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LTE 모델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원래 앞에서 출시일 얘기했을 때 같이 하려고 했다가 뒤로 뺀 이유가 이거예요. 국내 출시일이 언제일까 이 부분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원래 아이폰은 우리나라가 항상 3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아이폰이 공개되고 거의 한 6주 만에 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랬고 올해도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은 올해 안에 출시 안 될 거다. 내년에 출시될 거다.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아이폰 SE2를 보세요. 아이폰 SE2는 4월 15일 날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늦게 출시될 거라 생각했는데 5월 6일 날 출시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죠. 1차 출시국에는 포함이 안 될 수 있어도 3차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겁니다. 2차 출시국 정도에 포함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10월 말쯤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1차 출시국에서 출시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1월 중순? 이때쯤에 출시가 되겠죠. 만약에 3차 출시국이 된다 하더라도 12월 초예요. 오늘은 아이폰 12 시리즈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제 추측일 뿐일 수도 있어요. 제 예상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맞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후면 카메라 디자인.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애플이 카메라를 4개를 탑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카메라 배열이 정사각형으로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애플이 아이폰 11 시리즈의 후면 카메라의 정사각형 배열을 포기한다고? 그럴 리 없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기존의 정삼각형 배열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측면 하단 정도의 라이더 스캐너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유출되는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근거 없이 그냥 던지고 보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찾아보고 분석해 본 결과 그럴 거다라는 예상을 한 건데 적어도 이거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